안녕하세요. 거북이의 팔색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지금 함께하는 여러분은 앞으로 잘 지내고 평온하며 성취하는 한없이 운이 좋은 운명으로 가실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운명은 지금 이 순간부터 분명 바뀝니다. 오늘은 현존 정혜도 저자의 잘될 운명입니다와 함께 잘될 운명으로 가는 길에 대해 살펴볼게요. 타로마스터 정혜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영상이 끝날 때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잘될 운명입니다. 이 말은 구독자들을 위한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잘될 운명으로 살고 싶었던 나 자신을 위한 주문이었어요. 30대 초반까지 필자는 괴로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비교와 후회, 불안과 욕심 속에서 허우적댔고 무심코 이렇게 말하곤 했죠. 내 인생이 원래 이렇지 뭐. 그 말들이 저를 더욱 어두운 곳으로 몰아넣는 것을 모르고 함부로 입 밖으로 내보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고 어떤 말을 하느냐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요. 잘될 운명입니다. 라는 말을 5년간 약 1만 번은 넘게 말한 후에야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이 세상을 창조하는 힘을 가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하시며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불경에서는 음성의 힘으로 세상을 통솔하는 위음 왕불이 나옵니다. 고대 마법에서도 주문은 빼놓을 수 없죠. 이 모두가 음성의 창조적 힘을 말해줍니다. 저는 운명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다양한 운명학 전문가들을 만나서 상담을 받았어요. 운명학자인 저에게는 이런 만남 자체가 공부입니다. 사주와 점성학을 보면 지난 5년간 저의 운은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터널을 지나고 있는 중일 테지요. 그래서 운 상담을 받으러 갈 때마다 듣는 첫마디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고생 많이 하고 있겠네요. 저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다른 대답을 하고 있었죠. 주어진 운명은 어두운 터널이지만 제 삶은 밝은 햇살이 비추는 호숫가를 걷고 있습니다. 지난 5년을 돌이켜보면 외적인 성공과 내적인 성취 모두 다 이른 날들이었어요. 만약 5년 전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 지금처럼 잘 해낼 자신이 없을 정도로 찬란한 나날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잘될 운명입니다. 라는 말을 1만 번 넘게 한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어두운 운명이 그 말에 담긴 찬란한 빛으로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운명은 주어지는 것이지만 말과 생각의 힘으로 스스로 만들어가는 부분도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틈날 때마다 나는 잘될 운명이야 라고 말해보세요. 여유가 된다면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을 건네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잘될 운명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죠. 사람은 타고난 그릇이 있다 라고. 그 그릇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고요. 저도 이 말에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타고난 그릇이란 것이
분명 존재하죠. 하지만 제가 운명 상담을 통해 경험한 바에 따르면, 그리고 다른 운명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타고난 그룹보다 10배 더 큰 삶을 살 수 있고 반대로 10배 덜 살 수도 있더라고요. 10억의 그릇을 가진 사람도 노력과 운이 따라주면 100억을 얻을 수도 있고 반대가 되면 1억으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몇 배 더 높은 삶이 되면 나는 과연 행복할까요? 최대 10배까지 가능하다는 그 말 안에서 나는 무엇을 꿈꿔왔나요? 10배의 가능성 안에서 스스로의 운명을 새롭게 만들어 가세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그들 앞에 단 하나의 행운이 있어요. 이 행운은 누구에게 갈까요? 행운은 더 행복한 사람에게로 향할 거예요. 왜냐하면 행운은 행복에 이끌리거든요. 행운은 늘 따뜻한 온기로 향하고 행복한 마음에 닿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불운은 불행을 향해요. 불행은 불운을 부르고 그들은 같은 흐름 속에서 함께 움직입니다. 행운과 행복, 불운과 불행은 모두 같은 맥락 위에서 춤을 춥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행복한 상태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당신 곁에 행운이 와 있는 것을 발견할 거예요. 행운은 늘 행복한 마음을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아들의 5살 생일날이었어요. 아이는 아침부터 신이 나서 유치원에 갔죠. 생일 케이크를 사러 갈 것이라는 기대에 눈이 반짝였던 그날, 유치원이 끝나자마자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빵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마음에 쏙 드는 케이크를 골랐고 그때의 표정은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환하게 빛났어요. 그런데 빵집을 나서자마자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소나기가 쏟아지더라고요. 우리에겐 우산도 없었고 빗줄기는 금세 강해졌습니다. 케이크 상자를 품에 안고 집으로 향했지만 옷은 물론이고 케이크 상자도 흠뻑 젖었어요. 순간 짜증이 확 나더군요. 왜 하필 이 순간에 소나기인가? 그런데 옆을 돌아보니 아이는 저와는 전혀 다른 표정으로 물 웅덩이에 첨벙첨벙 발을 구르며 두 팔을 벌리고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저에겐 짜증이 나는 순간이었지만 아이에게는 그 순간이 마치 놀이동산에 갔을 때보다 더 즐거운 시간처럼 보였어요. 아이는 빗속에서 세상에 하나뿐인 워터파크를 즐기고 있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아이가 유치원에서 그림 한 장을 그려가지고 왔죠. 온통 막대기처럼 보이는 그림에 저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이 그림 설명해 줄 수 있어? 그러자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그날 비 오는 날 케이크 사러 간 거예요. 너무 재밌었어요. 내년 생일에도 비 오면 좋겠어요. 그 순간 그날의 비가 단지 불편함으로만 기억되었던 제 마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에겐 운 나쁜 날이었지만 아이에게는 운이 좋은 날이었구나.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서 운이 좋은 날이 얼마나 될까요? 주역에서는 인간사를 길, 흉, 회기인으로 나누는데요. 여기서 길만 좋은 일이고
나머지 3가지는 좋지 않은 일들입니다. 즉, 인생을 100으로 봤을 때 운이 좋은 시기는 대략 25 정도, 즉 4분의 1쯤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운 좋은 운명이란 그 25의 시기를 마음껏 즐기고 남은 75의 시기에도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즐길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도 비 오는 날이면 가끔 아들과 함께 빵집에 가요. 케이크를 사서 돌아오는 길에 빗속을 걷고 있으면 그날의 기억이 다시 떠오르곤 합니다. 비를 맞으면서 웃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그날이 알고 보니 진짜 운 좋은 날이었습니다. 어젯밤 잠들기 전까지 꽃봉오리 속에 숨어있던 꽃. 아침이 되어보니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그 꽃은 보이지 않는 날들 속에서 지치지 않고 매일매일 준비해왔겠죠. 우리는 그저 하룻밤 사이에 짠 하고 꽃이 피어난 것처럼 느낄 뿐입니다. 운도 그래요. 갑자기 행운이 짠 하고 나타난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하루하루 쌓아온 노력들이 때가 되어 한순간에 찾아오는 거예요. 내 선택과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고 조용히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꽃이 피어나듯 나에게도 그 행운이 분명 찾아올 거예요. 성공을 하려면 운과 능력이 함께 있어야 해요. 하나만 가지고선 오래가지 못하고 잠시 머물다 사라지더라고요. 운은 소중하게 여기고 잘 키울 때라야 그 운이 내 곁에 오래도록 머물고 더 넓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운을 소중히 다루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경청입니다. 진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것.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열어놓는 것이죠. 둘째는 겸손입니다. 상대방에게 존중과 예의를 지키고 자신을 낮추는 가운데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는 것이죠. 셋째는 베품입니다. 감사함을 알고 그 감사함을 다시 나누는 것. 받은 것을 다시 돌려줄 줄 아는 마음이 운을 더 크게 키우는 비결입니다. 운은 겸손하게 다스리고 능력은 묵묵히 쌓아 나가며 그 2가지가 어우러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성공을 맞이할 수 있어요. 하늘에서 지폐가 떨어지면 어떤 사람은 2손으로 받지만 다른 사람은 포대자루에 담습니다. 어떤 이는 차에 치여 다치고 다른 이는 돌에 걸려 살짝 넘어질 뿐이죠. 행운이 당신에게 다가온다면 포대자루를 준비해 크게 받아들이세요. 피할 수 없는 불운이 찾아온다면 살짝 비껴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정해진 운명을 막을 수는 없지만 어디에 서 있을지 어떻게 맞이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운명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지만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 행운은 크게, 불운은 작게 그리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머릿속에 걱정과 불안이 가득할 때는 잠깐만 멈추고 10분만 시간을 내보세요. 과거의 불행과 행복, 현재의 걱정, 미래의 기대를
차분히 적어보세요. 그리고 지금 해야 할 일, 한 달 후 해야 할 일, 1년 후의 목표를 천천히 써보세요. 그렇게 적다 보면 알게 되실 거예요.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 95%의 걱정들이 지금 당장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라는 사실을요. 걱정과 불안은 잠시 머물다 사라질 구름일 뿐이지만 그것들이 쌓이면 따스한 햇살이 닿지 못합니다. 걱정의 흐린 구름을 말끔히 걷어내세요. 그리고 지금 나아가야 할 길이 보인다면 그 길 위에 먼저 발을 내딛어 보세요. 첫 발걸음이 기회에 닿는 순간 잘될 운명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걱정은 움직이지 않는 그림자이지만 실행은 희망을 싹 틔우는 손길이거든요. 타로 카드에는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 수레바퀴는 돌고 돌며 사람을 위로 올리고 때로는 다시 아래로 떨어뜨리지요. 수레바퀴에 위에 있을 때 우리는 성공과 행복을 맛보지만 수레바퀴가 내려갈 때 불행과 시련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삶이란 본디 그렇게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 한두 번 아래로 떨어져 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억울함과 분노 속에 잠시 발목이 묶이기도 하죠. 그러다 그 수레바퀴가 몇 번 더 돌면 그 변화를 담담히 받아들이고 행운도 불운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수레바퀴는 돌아갑니다. 운명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니 그것이 우리의 삶을 흔들지라도 초연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보세요. 돌아가는 운명의 수레바퀴 위에서 스스로를 잃지 않고 삶이 던져주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운명의 굴레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좋은 소식이 듣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좋은 소식에 익숙해지세요. 합격을 축하합니다. 추후 일정은 개별 통보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약할게요.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면 매일 나 자신에게 그 소식을 보내보세요. 마치 오늘 당장 들은 것처럼요. 좋은 소식을 미리 익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익숙해진다는 건 그 파동이 점점 강해진다는 뜻이에요. 그 파동이 촘촘하고 단단해지면 결국 그것은 현실이 되죠. 길을 잃은 것 같을 때, 심신이 지쳐갈 때 이런 메시지는 마음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좋은 소식이 익숙한 사람, 그 사람이 결국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운명은 마음 먹는 순간부터 바로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을요. 이름을 정한 그 순간, 그 이름의 기운이 내 삶에 스며들고 이사할 집이나 사무실을 선택하는 순간 그 자리의 기운이 나에게 닿기 시작하죠. 심지어 죽음 후 묻힐 자리마저도 그곳을 결정하는 순간부터 그 자리의 기운이 나를 향해 흘러 들어온다죠. 그러니 내 마음과 정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늘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운명은 서서히 그 길을 열어가니까요. 내가 바라보는 곳을
먼저 바꿔보세요. 밝고 높은 곳을 향해 시선을 두면 운명도 그곳을 향해 흘러갈 것입니다. 삶의 방향은 결국 마음이 선택하는 것. 내가 꿈꾸는 곳, 그곳에 내 운명이 닿게 될 것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본인이 있어야 할 자리에 시기적절하게 서 있을 줄 아는 것이죠.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 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 귀인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더 현명한 사람은 무덤이 될 자리는 피해 갑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자리, 악연을 만날 수 있는 자리, 자제하기 어려운 자리도 피해가죠. 행운과 불운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어디에 서 있을지, 무엇을 선택할지,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가릅니다. 20여 년 전 우연히 타로 카드를 처음 만났을 때의 순간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마치 아서왕이 바위에 박힌 검을 뽑아들었던 그 순간처럼 강렬한 에너지가 저를 사로잡았으니까요. 타로 카드를 처음 손에 쥔 그날 밤, 베개가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렸던 꿈 또한 여전히 생생합니다. 중세시대 유럽, 마녀 사냥을 하는 철갑옷을 입은 군인들을 피해 타로 카드를 들고 도망치는 꿈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번 생에서 타로 카드와 함께할 운명을 타고났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 확신대로 저는 지난 20년간 사회에서 인정받는 일은 아닐지라도 꿈속에서 그 소중한 카드들을 품고 떠났던 여정처럼 타로 카드를 통해 성취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간다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든 길인지 말이에요. 길 위에 혼자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이 엄습했고 가끔은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저를 아끼는 어른들의 걱정은 고스란히 제게 좌절로 다가왔죠. 이제 그런 거 그만해야지. 대학 나와서 왜 점쟁이를 해? 같은 말을 들을 때마다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인정하는 사회적 성공은 아닐지라도 나만의 성취를 이루고 싶었어요. 그리하여 저만의 타로 기법과 이론을 세우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죠. 영혼을 치유하는 상담을 하기 위해서 영적 수행과 운명학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저의 성취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50만 명의 구독자들이 저의 타로 해석을 들으면서 용기와 위로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수백 명의 타로 상담가들이 제가 매년 세우는 타로 상담 슬로건을 따라 함께 성취할 운명을 만들어 나갑니다. 저에게 타로 카드를 배운 사람은 지금까지 약 1만 명 정도 되고 그 가운데 상당수가 타로 상담가로서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보니 묵묵히 걸어온 제 여정이 그리고 제가 이룬 성취가 누군가에게는 이정표가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성공과 성취는 닮았지만 사실 다릅니다. 성공은 사회가 정한 기준에 맞춘 결과이고 성취는 오로지 나 자신만의 기준에 맞춘 결과이죠. 성공에는 운이 필요하지만 성취는 나의 노력과 의지로 이루어집니다.
크든 작든 성취는 우리 삶의 꽃과 같죠. 길가에 피어난 작은 들것도 화려한 난초도 모두 각자의 아름다움을 지닌 꽃이듯이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도 집안 도배를 혼자 마무리하는 것도 다 성취입니다. 성취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멋이 있어요. 이때의 멋은 성공한 사람이라 해서 반드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취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만의 멋이 있죠. 요리사는 요리할 때, 운동선수는 경기를 할 때, 타로 상담가는 타로 카드를 뽑을 때 그 멋이 빛납니다. 남들의 기준으로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나 스스로 추구하고자 하는 절대적인 경지가 있다면 그것을 추구하는 삶, 그것이 곧 성취할 운명의 삶입니다. 멋있는 삶이란 그런 삶이에요. 그렇게 멋있는 삶이 잘될 운명으로 가는 삶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비전을 품고 성공한 사람과 운에 기대어 성공한 사람으로요. 그 둘의 공통점은 운이 그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 운 없이는 성공의 문턱을 넘기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둘 사이엔 차이도 있습니다. 비전을 알고 걸어간 사람은 다시 그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어둠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기억하고 다시 나아갈 수 있죠. 반면에 그저 운에 이끌려 성공한 사람은 다시 그 길을 찾기 어렵습니다. 운은 바람처럼 지나가고 그 자리는 흔적 없이 사라지니까요. 그러니 언제나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항상 마음을 다해 살피세요. 그래야 운이 멈추어도 자신의 길을 따라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다시 걸을 수 있으니까요. 나는 꼭 성공할 테야. 그렇게 마음먹었다면 조금 달리 생각해 보세요. 작년보다 10%더 성장해야지 라고요. 성공은 마치 먼 산 위에 걸린 구름 같아서 손에 닿을 듯 하다가도 바람에 흩어져 버립니다. 반면에 성장은 나무가 하늘을 향해 조금씩 자라는 것처럼 확실한 방향을 가지고 있죠. 성장이란 위로 뻗어가는 것, 성숙이란 땅속으로 뿌리를 깊게 내리는 일입니다. 성장이 높아질수록 성숙이 깊어질수록 성공은 마치 자연의 순리처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의 길 끝에서 성숙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 나는 이미 성공 속에 서 있을 것입니다. 운은 위아래로 넓게 펼쳐진 공간, 주는 하늘이 품고 있는 시간의 흐름입니다. 그 둘이 만나 우주가 되었죠. 우주는 시간과 공간을 품은 모든 것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지구라는 별 위에서 시간은 운처럼 흘러가고 공간은 기처럼 우리를 감싸죠. 운과 기 안에서 인간은 매일 걸어갑니다. 오래전 인간은 그저 주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한정된 삶을 살아야 했지만 문명의 발전은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 수 있게 해주었죠. 거북이는 땅에서는 기어다니지만 바다로 가면 물결 속을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동백꽃은
여름엔 조용히 숨을 고르지만 겨울엔 붉게 피어납니다. 지금 내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과감히 새로운 시간과 공간을 선택해 보세요. 나를 가두던 틀을 벗어나 나에게 맞는 자리를 찾을 때 그곳엔 우리 안에 숨겨진 또 다른 우주, 멀티 유니버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내가 간절히 바라던 삶을 살고 있는 또 다른 내가 살아가고 있죠. 멀티 유니버스 속에 나와 만나면 그토록 원하던 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눈을 움직이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간절함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면 그 마음의 파동이 하늘에 닿아 첫눈을 움직일 수 있죠. 그리고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 같은 간절함을 품고 기도해 준다면 그 힘은 한층 더 커져서 첫눈도 더 쉽게 움직입니다. 너는 꼭 잘 될 거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잘 돼야 해. 이런 말을 많이 듣는 사람은 하늘이 그 간절한 마음들을 알아주고 첫눈을 내려 성공을 허락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은 꼭 잘 되실 거예요.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현존 정해도 저자의 잘 될 운명입니다 와 함께 했습니다. 몇 년 전 이분의 또 다른 저서 운의 알고리즘으로 저자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이때 이분의 운의 신념과 사람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전하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잘 읽었어요. 그리고 팬이 되었죠. 운의 알고리즘은 운에 대한 이분의 철학을 엿보는 자기계발서 형식이었다면 이번 책 잘 될 운명은 조금 더 힘을 풀어 에세이 형식으로 저자의 마음이 담긴 짧은 메시지들을 함께 할 수 있어요. 챕터들이 길지 않아서 수월하게 읽히고 문장마다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내공이 담겨 있어서 읽는 것만으로 좋은 에너지를 받고 잘 될 운명으로 가는 듯한 기분이 가득 들었습니다. 저는 운의 알고리즘을 읽고 이미 잘 될 운명으로 가는 조금씩 더 성취하는 삶을 이루게 되었는데 이번 잘 될 운명입니다를 읽고 또 어떤 성취를 이루며 뿌듯하고 행복한 운명을 만들지 기대가 돼요. 여러분도 이 책을 읽으며 좋은 기운을 받고 잘 되는 운명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노리신 듯한데 정말 선물하기 좋게 제목 위에 이름을 쓸 수 있는 칸이 마련되어 있어요. 새해에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 선물로도 좋을 것 같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함께하는 우리는 분명 잘 될 운명입니다.